안녕하세요. 책 넘어 사는 이야기 하민입니다. 사인님 베프는 누구세요? 어떤 점 때문에 베프가 되셨어요? 잘 알아서? 말이 통해서? 잘 챙겨줘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제일 오래도록 알아왔고 또 잘 챙겨줄 수밖에 없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죠. 오늘은 요즘처럼 숨만 쉬고 있어도 힘들 때 꼭 익혀야 되는 자기 자신과 베프가 되는 법에 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나는 일중독자야, 완벽주의자야 하는 분, 반대로 나는 늘 무기력하고 좀 우울하더라, 자책을 참 많이 해,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 하는 분들께도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왜 하필이면 지금 자기 자신과 베프가 돼야 될까요? 첫째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어쩔 수 없이 집콕해서 혼자 노는 시간이 늘어났죠. 밖을 향하던 에너지를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를 돌아보고 잘 알아보는 여유, 그리 흔치 않았습니다. 스스로 챙기고 싶어도 시간이 부족했다 싶으면 이참에 기름치고 닦고 살피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세요. 이 힘든 시기를 그 무엇보다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한 방법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마음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일이든 경제 상황이든 인간관계든 간에 이 변화가 눈에 확실하게 보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 이거 마치 자동차가 등장하고 마차가 없어지던 시절처럼 훤히 앞이 내다 보이죠. 큰 변화기에는 사람들이 누구나 막연하게 두려워합니다. 불안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정신줄 놓고 있다가 아차 실수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하겠죠? 격려해줄 베프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베프가 돼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마음 근육이 모든 일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부적절한 한두 번의 언행 때문에 큰 손실을 입는 경우 우리 종종 봅니다. 의지대로 자기를 잘 관리하는가가 관건이지요. 생각이나 마음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 자신과 베프가 될까요? 세 단계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자기 살피기입니다. 요즘 1인 가구 많죠? 저도 한 2년 정도 혼자 살아봤는데요. 이게 처음 한두 달이 좋지 그 이후에는 쉽지 않습니다. 끼니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먹다 보니 대충 한 끼 때우면 되지 하죠. 그러다 보니 건강이 나빠집니다. 제가 1인 가구로 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생각보다 내가 나를 살피는 일에 익숙하지 않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가족만 우선적으로 챙기는 주부나 가장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상태가 좋아야 가족들도 제대로 챙길 수가 있겠죠. 사실 자기 살피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죠. 이렇게 말로는 쉬운데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는 않죠. 가장 친한 친구를 살펴주듯이 자기 자신을 친절하고 세심하게 챙겨줘야 됩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가 필요한지 항상 스스로한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관찰을 하다 보면 좋은 점이 생깁니다.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는 감성 지능이 향상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 대하듯 한다고 하죠. 자기를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알고 귀하게 여깁니다. 무례하고 거칠고 다른 사람 속이는 사람, 자기 자신한테 늘 합리화를 하고 변명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삽니다. 결과가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자기를 살피는 일이 익숙해지면 상황을 명료하게 판단할 뿐더러 이 조절력이 생겨서 사회적인 관계력도 크게 향상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면 받아들이기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계속 악수를 두는 사람이 있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계속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대개의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고 있을 때는 내면으로 알아차립니다. 말 그대로 이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실수했다.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런 내면의 소리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했다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바로 더 나아지기 위한 선택이야. 스스로의 베프가 돼서 용감하게 내면의 소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일상 즐기기입니다. 일일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행복해합니다. 말 통하는 자녀랑 대화를 할 때, 그리고 맛있게 만들어준 음식을 먹는 식구들을 보면서, 귀여운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거나 키우던 난초에서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우리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때마다 이게 바로 행복이야. 베프가 돼서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좋아하는 일을 하자고 청해야 됩니다. 커피향도 맡아봐. 좋아하는 노래가 들리네? 따라 불러봐. 야, 재밌는 드라마 보자. 작은 즐거움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고 생기가 돕니다. 삶의 에너지가 반짝이죠. 생리학자들은 이 일상의 즐거움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자주 웃는 사람이 건강하다란 말 진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가능한 자주 해야 됩니다. 즐거운 시간이 모이면 정서가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죠. 자기도 모르는 새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 행복하고 재미있는 순간에도 하지 못했던 일을 걱정하는 자기 자신을 말리는 것도 베프가 해야 될 일이겠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둘도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결정적인 인연인 바로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씩씩한 사람, 스스로를 잘 챙기고 격려할 줄 압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지금 꼭 필요한 친구, 바로 강인한 자기 자신 아닐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어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